폭발. 모든 폭발에는요 그 전에 압축이 있어요. 스프링을 눌러보세요.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나가는 힘이 세지잖아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존 카터, 심플 트레이딩의 창업자, 월스트리트 20년 베테랑. 이 사람이 만든 게 있어요. TTM 스퀴즈, 시장의 압축을 감지하는 지표. 이 양반이 20년간 트레이딩 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큰 움직임 전에는 반드시 작은 움직임이 있다. 시장이 숨참고 있으면 곧 터진다. 그 순간을 포착하면 끝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스마트 머니 컨셉, 스퀴즈 모멘텀, MACD 얼티메이트. 지표 센세 시작합니다. 구독자님들, 횡보장 혹시 좋아하세요? 싫어요, 지루해요, 답답해요.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방향도 안 잡히고 언제 터지냐 이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 안되겠다, 나가자. 그냥 약 익절이나 약 손절하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터지죠. 내가 나가자마자 반대로요. 그때 돼서 와 터졌다, 들어가자, 추세 추종하자. 늦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꺾이죠. 내가 들어가자마자. 정리하면요, 횡보할 때는 나가고 터질 때는 들어간다. 이게 개미 패턴이에요. 그런데요, 기간은 정반대입니다. 횡보할 때는 모으고 터질 때는 던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횡보는 지루한 시간 아니에요. 횡보는 압축 구간, 폭발 직전 상황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압축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터지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진짜 터진 건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지표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어디서 모으고 있는지 SMC, 지금 압축인가, 스퀴즈, 진짜 터진 건가, MACD.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는 스마트 머니 컨셉입니다. 지표 신청란에 스마트 머니 컨셉을 검색하시고 맨 위에 럭스 알고가 만든 걸 클릭. 이 지표는 SMC 지표 중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SMC가 뭐냐면 스마트 머니 컨셉이에요. 즉 기간의 매매 패턴을 시각화한 겁니다. 구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BOS라는 거 보이시죠? BOS는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리라고 기존 고점이나 이렇게 저점을 돌파할 때, 즉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를 나타내요. 보시면 이 고점을 돌파하니까 BOS가 되고 여기도 고점을 돌파하니까 BOS가 나오죠.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즈라는 거 보이시죠? Change of Character라고, 그거의 줄임말이 추즈입니다. 저는 그냥 CH라고 해요. 이거는 추세가 바뀌는 신호예요. 즉 이렇게 상승이 이어지다가 여기 저점을 깨버리죠. 여기서 이 깨는 이 구간이 이 추즈, Change of 캐릭터가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 상승 추세 중에 이 저점을 깨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 하락 추세의 저점을 깨니까 BOS가 나오는 거고, 즉 추즈는 추세 전환을 나타내고 BOS는 추세 지속을 나타내는 언어예요. 그 오더 블록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더 블록은 기간이 대량 매도한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간이 샀다, 여기서 기간이 팔았다, 이런 걸 나타내요. 지금 이 구간은 전부 다 플러스 오더 블럭입니다. 기간이 매집한 구간이죠. 기간은 한 번에 다 못 사요. 나눠서 사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구매를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 블럭은 기간이 다시 돌아올 자리, 즉 기간이 다시 매집을 기다리는 자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EQL이랑 EQH라고도 표기가 돼 있죠. 이게 뭐냐면 equal low, equal high입니다. 여기에 스탑 주문이 몰려 있다는 의미예요. 즉 이 구간에 유동성을 털고 반전할 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위크 하이라고 나와 있죠. 이 위크 하이는 곧 깨질 레벨이다, 조심해라, 이런 의미예요. 이 고점이. 그리고 나중에 보일 텐데 스트롱 하이 로우라고 나와요. 위크가 아니고. 이건 안 깨진 레벨이고 버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BOS는 뭐다? 추세 지속이다. 추즈는 추세 전환이다. 파란 박스 이 구간 롱 오더 블록이다. 빨간 박스는 숏 오더 블록, 기간 매도 자리. 이퀄 하이 이퀄 로우는 유동성 사냥 포인트. 스트롱 로우 위크 로우, 스트롱 하이 위크 하이는 레벨의 강도. 스트롱이면 아직 안 깨진 레벨이고 버틸 확률이 높은 거고, 위크는 곧 깨진다, 조심해라 의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귀신 같은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로 오늘은 거의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아주 심플한
심플한데 매우 강력한 기법입니다. 꼭 집중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추즈를 먼저 찾아요. 추즈가 뭐예요? 추세 전환 시그널이잖아요. 즉 상승 추세 중에 이 구간 보시면 하락 추세로 전향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락 추세로 나온 후 반등이 나올 때 우린 숏을 가는 거예요. 이 구간이나 이 구간이겠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추즈를 확인한다. 이것의 의미는 추세 전환 확인이다. 그래서 이 캔들에서 추즈가 나온 거잖아요. 그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이 오더 블록, 지금 여기는 뭐 SR 플립돼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가 오더 블록이거든요. 마이너스 5비.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는 숏 셋업을 결정 짓는 거예요. 추즈가 나오고 첫 번째. 반대 롱 버전도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상승 추세 전환으로 추즈가 나왔죠. 이 캔들이 나오면서. 하지만 이 구간에는 아쉽게 눌리지가 않았어요. 이게 나오면서 눌렸으면은 이 구간이 타점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바로 올라가 버리는 경우는 놓치더라도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구간이 A 플러스 타점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추즈가 나왔어요. 상승으로 전환이죠. 그래서 상승하다가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는데 오더 블록인 이 구간까지 닿았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셋업을 결정 짓는 거예요. A 플러스인 만큼 최대 1.68%까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입니다. 이게 15분 봉인데 1.68%면 엄청 큰 수익이죠. 그래서 이 전략이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매우 강력합니다. 한번 백테스팅을 점있고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 A 플러스 타점은 확실히 이해하셔야 하고요. 이 형태에 가까울수록 A 플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결국 ICT 개념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지표는 스퀴즈 모멘텀입니다. 지표 검색란에 스퀴즈 모멘텀을 검색하시고 이 레이지 베어, 이 친구가 만든 맨 위에 걸 클릭.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었죠. 존 카터의 TTM 스퀴즈. 이 지표가 바로 그 오픈소스 버전이에요. 핵심 개념은 뭐냐면 압축 이후 이렇게 폭발까지. 이게 이 지표의 핵심입니다. 압축 후 폭발. 이 지표의 원리는 두 개의 밴드를 비교합니다. 볼린저 밴드, 켈트너 채널. 켈트너 채널은 ATR 기반 밴드라 그래서 볼린저 밴드보다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볼린저 밴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켈트너 채널은 둔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치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원래 볼린저 밴드 변동성이 줄어들면 볼린저 밴드도 같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켈트너는 천천히 좁아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두 개를 같이 했다면 어떻게 되냐면 볼린저 밴드 선이 갔다가 변동이 줄어들면 켈트너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스퀴즈 온 상태예요. 즉 압축 상태인 거고 폭발 직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압축된 게 변동성이 커지면 켈트너 밖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가 나오겠죠. 이게 스퀴즈 오프고 즉 압축 해제, 폭발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스퀴즈 온은 스프링을 이렇게 누르는 중이고 스퀴즈 오프는 이렇게 누르다 떼면 스프링이 튕겨 나가잖아요. 폭발 상황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쉽죠? 이제 화면 구성을 볼게요. 이 가운데 히스토그램 보이죠? 이것들이 모멘텀 방향이에요. 색깔이 총 4개입니다. 이 연두색은 강한 상승 모멘텀이라는 거고 녹색은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는 중이에요. 그럼 반대로 빨간색은 강한 모멘텀이고 이 자주색은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는 중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잘 보시면 이 플러스 표시들 보이시죠? 이게 0에 있거든요. 이 플러스 표시가 검은색이라는 거는 스퀴즈 온, 지금 압축 중이라는 의미이고 지금 이 회색 플러스 보이시죠? 이 구간들. 이 회색 플러스는 스퀴즈 오프, 즉 압축이 해제됐다, 터지는 중이다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이 검은색 점이 이렇게 회색 점으로 바뀌는 이 시점이 폭발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캔들 차트랑 볼게요, 같이. 자, 이 검은색 점이 회색으로 바뀌는 구간들이에요. 이 구간을 보시면 회색으로 바뀌고 나서 폭발이 나오죠. 이때 중요한 건 그 전에 검은색 점이 얼마나 길게 유지가 됐는지에 따라서 폭발이 강해집니다. 보시면 이 검은색 점 구간들 엄청 긴 거 보이시죠? 이만큼 횡보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회색 점이 나오면서 스퀴즈 오프, 즉 압축이 해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구간 보시면은 이 구간 또 하락 추세로 터졌어야 되잖아요. 검은색이 회색으로 바뀌었으니까. 하지만 앞에 검은색이 4개밖에 안 됐어요. 즉 우리가 용수철을 약간만 누르면 튕겨 나가는 것도 적잖아요. 그 용수철을 조금 누른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반대로 나올 확률이 높은 거죠. 여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오르다가 내려갔죠.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추세가 터졌어야 됐는데 약간 내려가다가 나중에 터지죠. 확실히 이렇게 압축이 된 검은색 구간이 많고 그 다음에 회색점이 나오는 이 구간이 좋아요. 자, 이제 아까 배운 거랑 통합해서 매매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검은색 점 구간이 스프링을 누른 압축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EQL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퀄 로우였죠. 즉 이 구간은 유동성이 밀집된 구간이에요. 원래 이 지표만 봤더라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내리고 유동성 수입하는 이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가야 하지만 갔더라면 이 구간에서 이탈하면서 손절을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 구간이 오더블록이어서 적절한 타점은 사실 이 구간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 지표까지 보면은 이 실패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 구간에서 EQL을 흡수했는데 이 구간은 압축 구간이잖아요. 즉 우리는 여기서 진입은 하되 전저점 밑인 이 구간 아래로 복마감을 하면은 손절하는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구간이 압축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 스프링이 터지기 직전이어서 그렇죠. 만약에 이 구간 밑으로 봉이 마감한다면 오더블록 영역이더라도 스프링이 하방으로 튀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잡습니다. 아까 말한 좋은 기법, 추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추즈가 나오고 하락할 때 이 오더블록 구간에서 매매를 하였으면 또 한 번 더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거고, 그 진입은 여기서 하셨어도 되고 여기서 하셨어도 되고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했더라면 이 검은색이 흰 선으로 바뀌는, 즉 폭발하는 시점인 이 구간에서 우리는 포지션을 조금 더 들고 있어서 여기까지 크게 먹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이퀄로우 유동성 수입 구간에서는 2.56%의 수익을 볼 수 있었고 이 추즈 매매 기법으로는 2.43%의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구간들 보이시죠? 압축이 풀렸는데 엄청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색깔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이 녹색으로 유지가 되던 색깔이 적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 전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색이 길게 유지될 때 색깔이 바뀌는 구간에서는 숏타점을 노려보는 게 더 올바른 방식입니다. 하지만 숏타점을 노릴 때도 이 오더블록 구간에 갔을 때 숏을 노리는 게 유리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렸지만 숏 진입 타점은 성립이 안 된 거죠. 여기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 또 스토리의 맥락이 겹치는 구간인데요. 보시면 이 구간이 뚫리면서 상승 추주가 나왔죠. 그럼 우리는 눌림 롱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지표도 이렇게 긴 압축 구간이 회색으로 바뀌는 구간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봤더라면 나온 걸 모르고 여기서 바로 진입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추즈가 나왔을 때는 눌림에서 롱을 가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이 지금은 이 백테스팅 과정이어서 그렇지 실시간으로 봤으면 이 구간이 오더 블록이었을 거예요. 즉 이 구간이 A 플러스 타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롱을 진입했으면 A 플러스의 완벽히 좋은 셋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 또 잘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점으로 압축이 된 상태에서 회색으로 압축이 풀렸었죠. 하지만 딱 이 구간에서 풀렸는데 보시면 풀리고 나서도 이 캔들의 저점, 그 전의 저점인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에요. 즉 이 지표의 신호가 페이크였단 거고 우리는 이때 추주를 넘고 눌림 롱, 즉 오더블록 구간에서 롱을 가야 하는데 여기는 오더블록이 없으니 다음 압축이 풀리는 회색 구간에서 진입하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추주가 나오고 원래 눌림대 롱을 가잖아요. 상승 추주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 긴 구간에서 회색으로 압축이 풀렸는데도 횡보 중이에요. 여전히. 그럼 두 번째 압축이나 세 번째 풀릴 때 진입하는 게 좋아요. 즉 이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논리적으로 베스트였던 거죠. 왜냐면 이 구간에서 더 빠르게 진입했으면 좋겠지만 오더블록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구간인 이 구간에서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진입을 했더라면 2.69%의 큰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 구간을 보시면 하락 추즈가 일어났죠. 그럼 우리는 오른 다음에 숏을 가야 돼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이미 이 회색이 검은색으로 이 구간부터 바뀌고 있고 이 스키즈 모멘텀 지표의 하락 추세도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이 구간이 압축이 된다는 건데 이 추즈가 나오고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오더블록 구간에 닿은 것도 아니고 다시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숏을 간다는 건 메리트가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지표에 대한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지표를 완성 지으려면 한 가지 오실레이터가 더 필요해요. 그 마지막 지표는
MACD 얼티메이트입니다. 이 지표는 기존 MACD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에요. 근데 기존 MACD는 단점이 있어요. 색깔이 단조롭고 크로스 순간을 놓치기도 쉽고 다른 프레임 확인이 번거로워요. 이 얼티메이트 MACD는 그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직관적으로 MACD 선이 녹색이면 골든 크로스 중이라는 거고 빨간색이면 데드 크로스 중이라는 거예요. 그 색깔만 보면은 지금 골드 크로스 상황인지 데드 크로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형의 점으로 적색 점이 찍힐 때가 데드 크로스가 되는 시점이고 녹색 점이 찍힐 때가 골든 크로스가 되는 시점입니다. 히스토그램의 색깔도 4개예요. 이 청록색은 강한 상승을 나타내고 파란색은 상승이 약해지는 걸 나타냅니다. 빨간색은 반대로 강한 하락을 나타내고 자주색은 하락 추세가 점점 약해지는지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 흰 선이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이 위냐 아래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Use Different Time Frame을 보시면 지금 15분봉인데 내가 보고 싶은 프레임의 MACD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여러 개를 안 쓰고도 이거 하나로 큰 추세를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15분봉에서 1시간 봉을 사용해서 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보시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추즈가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올랐을 때 숏을 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MACD를 보시면 이게 상위 타임 프레임인 1시간봉 MACD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 1시간봉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황이에요. 이 구간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오더블록 구간이나 아니면 이 오더블록 구간에서 숏을 노렸어야 됐는데 더 상위 프레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는 건 숏을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스키즈 지표 또한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아직 회색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회색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폭발 중이라는 상황인데 애초부터 하락이 나왔을 때 이 폭발 중인 게 유지가 됐잖아요. 회색이. 그런데 추세가 이미 꺾였어요. 꺾였는데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반대로 이게 3마켓 페이지 패턴이라고 있거든요. 그 패턴이 여기에 고스란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추즈가 사실상 추세 전환이 아닌 유동성 수입 구간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이 구간이 곧 베어 트랩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오더블록 구간들에서 진입해 볼 법한 구간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구간을 보시면 상승 추즈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미 회색으로 폭발 중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이어지다가 상승 추즈가 나온 거죠. 그리고 MACD 또한 상위 프레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거고요.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일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오더블록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면 약 3.6%라는 아주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죠.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린 이 ICT 추즈가 나오고 눌림 롱이나 오름 숏 되는 걸 먼저 체크하고 스키즈 지표가 폭발 중인지 아니면 압축 중인지를 체크하고 골든 크로스인지 데드 크로스인지 이 세 가지의 방법이 맞아 떨어질 때가 이 세 가지 지표 조합의 A+ 타점입니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락 추즈가 나오고 스키즈 지표가 폭발 중인 상황이죠. 그렇다면 하락 추세로 쭉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반등을 해서 오더블록 구간에 겹쳤죠. 그럼 원래는 이 두 개만 봤으면 숏을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상위 프레임인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럼 이 구간은 진입 타점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약간 하락하여서 익절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세 가지 지표가 맞아 떨어지는 A+ 구간에서만 우리는 진입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오늘 세 가지 지표의 전략, 스마트 머니 컨셉, 스키즈 모멘텀, MACD 얼티메이트. 이 지표 모두 트레이딩 뷰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 기다리시는 게 있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 지표 센세의 통합 지표를요. 그래서 또 개발하였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DNSMC 스키즈 MACD 지표입니다. 아까 보시는 세 가지 지표를 합쳤고 MACD와 스키즈 모멘텀의 지표의 움직임은 이 바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검은색 점이 아까 흰색으로 바뀌는 폭발 구간은 이렇게 폭발이라고 나오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MACD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중에서도 유의미한 데드 크로스와 유의미한 골든 크로스만 표기가 되게 이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시그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스키즈 대시보드에 추세 다운이라고 뜨면 추세가 살살 꺾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추즈 전략 말고도 일반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도 있어요. 스텝 1 SMC 확인하고 추즈 방향 확인하고 오더블랙 위치 확인한다. 스텝 2 스키즈를 확인하고 대시보드에 압축 중인지 폭발 중인지 확인, 그리고 방향은 상승인지 하락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스텝 3에서는 MACD를 확인하고 대시보드에 불리시인지 베어리시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간이 골드인지 중립인지 데드인지를 확인합니다. 스텝 4에서 3개 방향이 일치하면 진입,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대기합니다. 이 방법 또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이 지표를 통합한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지표요? 완벽하지 않아요. 3개 다 체크되는 타점 자주 안 나옵니다, 솔직히. 근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원래 좋은 타점은 적어요. 많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A+ 맞기가 쉽나요? 어렵잖아요. 이 지표의 진짜 가치는 안 들어가도 되는 자리를 걸러주는 거고, 그걸 시간 단축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즉 쓸데없는 진입을 줄이고 손절도 줄이고 멘탈을 지키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지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잖아요. 제 영상도 안 보고 통합지표만 받고 나서 저한테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먼저 앞에 알려드린 3가지 전략에 대한 영상을 충분히 숙지하고 나서 받으셔야 이걸 활용이 가능하지, 그걸 모르면 함정에 빠지게 돼요. 즉 원리를 모르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SMC, 스키즈, MACD 각각 따로 공부해 보세요. 원리를 알고 쓰면 신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건은 똑같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다신 내용만 제 카톡이나 텔레로 인증해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개발한 지표들 전부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공개하지 않은 지표들 또한 이용 가능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유튜버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제 지표를 보고 도움됐다는 글을 보면 그냥 기분이 또 좋아요. 그 2개가 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철학 하나 드릴게요. 결국 트레이딩은 지표든 캔들이든 엘리엇이든 ICT든 뭐든 뭘 쓰든 잘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 비결은 한 가지를 깊게 오랫동안,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도 이때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전략들 중에 잘 맞는다 싶은 거 하나만 잡고 그걸 깊게 파보세요. 그리고 그 조합들 중에서도 제가 못 본 조합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지표센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